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3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뇌물죄,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뇌물죄 큰 게 걸려있죠. 대북선거,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겁니다. 그 뇌물죄 두 사람 모두 이게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문재인은 지금 2억 원 플러스 알파, 이재명은 뭐 무려 한 100억 원대는 800만 달러니까 거기 특가법 뇌물죄로 지금 걸려 있고, 문재인은 지금 수사 막바지 단계에 가고 있고 곧 소환됩니다. 이재명은 이 1심 판결이 두 개가 있죠. 위정교사와 이 선거법 10월에 있고, 또 뇌물죄 사건 수원지법 신진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뇌물죄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죠. 자, 그러니 이 두 좌파 진영이 친문 친명 두 좌파 진영이 전략적으로 다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때 이재명이 비명 행사를 시켰죠. 그래서 친문들을 막 쳐냈는데 지금 다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손을 잡고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범죄자 동맹이죠. 뇌물,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아니면 무기징역. 이 범죄 혐의를 받고는 두 사람이 급속히 결탁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칼을 갈고 있죠. 이 수사를 막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 날 곧 퇴임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인사청문회를 받았죠. 심우정 체제가 들었으면은 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제가 오늘 오후에 전해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심우정 이창수 투톱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텐데, 이재명은 수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북 송금 이런 것은 기소가 됐지만은 그 쌍방울 뭐 어떤 후원금 쪼개기 이런 것도 있고, 정자동 수사도 있고, 또 그 법인카드도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 어쨌든 이 그런 그 새로 들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심우정 이창수 라인이 문재인 이재명을 잡는데 앞으로 역점을 둘 텐데, 두 사람이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정치 쟁점이 이제 된 거죠. 정치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 대통령,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단죄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 차원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단단한 의지를 보여야죠. 뭐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는 그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바로 김정숙, 문다희까지 다 소환이 돼야 되고, 당장 이재명은 1심이 곧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그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신적폐, 문재인 이재명의 신적폐 또 조국까지를 청산하는데 나서야 됩니다. 정권 차원에서. 뭐 검찰에 이렇게 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는 하지 못하겠지만은 수사를 살살 하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또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자,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게 이 우파와 좌파의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수사 위기를 맞았을 때 이재명이 외면했죠. 사실상 외면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주지검 이 수사만 관련해서도 보면은 뇌물 사건 수사도 이 문재인 친문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3번 집단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친문, 뭐 윤건영, 고민정, 뭐 진성존,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는 27명이 2번 집단 기자회견을 했고, 이번에는 그것도 다 끌어모아서 박지원까지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모으니까 37명 됐는데, 전체 민주당 171명 중에서 그들만 이렇게 항의하는 기자회견, 반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친문 지도부에서, 친명, 이재명 쪽 지도부에서는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죠. 왜냐? 어차피 서로 감정이 좋지 않고, 이 친문 흔적을 지금 없애야 되고, 이 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뭐, 건너마을 불 보듯,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막상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이 딱 겨누어지니까, 이재명이 나서서 문재인과 지금 급속히 결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김정숙의 타지말 뭐 논란, 뭐 감봉권 특활비 막 이런 거 있었어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친명 진영에서 친명 지도부에서 자 그런데 좀 지금부터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 변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나서서 문재인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금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제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모두 발언해서 이 문제를 딱 짚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재인을 두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동훈 앞에서 야당 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당 인사에 대해서 억지 수사를 하고 흠집을 내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이렇게 이거는 모두 발언이 아니고 비공개 그 회담에서 그렇게 회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에 대한 억지 수사, 흠집을 내는 거다.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에 그치지 않고 별도 대책기구 설립을 하라. 그래서 TF를 만들어라. 이 문재인 검찰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 뭐 이것을 지금 조만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이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전혀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문재인을 지워야 할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문재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TF 문재인 대응하는 TF 구성은 친문계 쪽에서 윤건영 그 종합상황실장했던 청와대에서 계속 지금 앞장서서 그 문재인에 대해서 실드를 채우고 있는 윤건영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최측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TF를 만든다고 합니다. 윤건영과 친문 문재인의 윤건영과 이재명의 한준호가 각각 이 TF를 이끌어간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방패막이를 자처를 할까요? 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검찰공화국의 검찰권 지키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이재명도 정치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작된 사건으로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검찰 악마화를 해야 되는 그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검찰 악마화에 지금 이재명이 계속 나서고 있는데 마침 문재인 뇌물죄가 되니까 그것을 같이 공동전선을 펴는 거죠. 그리고 확인됐다시피 민주당 안에 친문 문재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한 37명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일점 불사를 하겠다. 나름대로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심 2개가 10월 달에 나오고 특히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 재판이 시작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신세가 되어 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는 각자 막 쫓기고 각자 도생하고 총선 때 뭐 갈라섰다고 다시 뭐 이합집산 비슷하게 하다가 또 조국을 내세워서 문재인이 정치권에 사실상 뭐 발을 들어놓으니까는 또 배척을 하는 것 같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벼랑 끝에 딱 서고 이재명이 미리 벼랑 끝에 서 있고 문재인이 따라서 서니까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뒤돌아서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전면전을 벌일 태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리스크만 방어를 해왔죠. 이재명 리스크로 방어하는 방법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무슨 뭐 특검, 최상병 특검 추진하고 막 했는데 검사 탄핵이 약발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정석 검사를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물론 그 전에 다른 데 대중고검으로 갔지만은 어쨌든 검사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9대0으로 기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검사 탄핵의 약발이 떨어졌다. 특검, 최상병 특검 계속해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미를 삼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계속 폐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지지청에게 호소를 하고 결집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다시 새로운 무기로 꺼냈던 게 결국은 계엄령 계담입니다. 계엄령 계담 선포인데, 이 계엄령 계담 선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친문 쪽에서 호응이 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친문을 좀 끌어들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마침 사법 위기가 턱 밑에까지 왔으니까는 둘이서 결탁을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것을, 물론 이거 사법적 문제입니다. 사법적 문제지만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이미 떠올랐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죠. 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니까 수사를 정말 법대로 할 것인지, 아무튼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법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중앙일보가 곽상도, 그때 50억 클럽으로 이렇게 사법 처벌을 받았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문재인의 이 사회 특혜 채용 문제, 이걸 곽상도 의원이 현역일 때 계속 팠던 문제죠. 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서 그때 당시 곽상도 의원이 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최초의 이 문제를 꺼냈던 정치인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뇌물사건 문다이 관련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관직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보복을 당했다, 그때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 해서 뭐 수사 지시가 내려가서 석 달간 수사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받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본인한 질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100%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 문재인 문다의 경제 공동체 법률가로서 이런 이야기도 쭉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되느냐,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일단은 뭐 이원석이 막았었다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전에 들었고 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곽상도 전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전해드립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뭐 수사도 받고 해서 현 정부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겠죠. 그 점을 감안하고 일단 들으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에 대한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곽상도는 이번 수사의 남은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문재인에게는 가장 충신이 아마 윤석열 후보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최재형 몰카 가지고 디올파치 던진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통에게는 가장 충신이 아마 윤 후보였을 거예요. 문통에게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공개된 문자를 보면은 문재인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충성을 다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눈 게 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심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동안 수사를 뭉개는 원인 아니겠느냐. 자, 각상도 전 의원의 말입니다.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각상도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초창기 어중을 알고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올해 안에 수사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는 윤석열 대통령 어중이 변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각상도 전 의원의 생각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전해드린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원석 검찰총장 차원에서 막고 있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파다한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 내방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일종의 범죄자 동맹이 돼버린 문재인, 이재명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금 자력을 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막 하고 있죠. 무슨 계엄령, 계담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뭇 밑에서 두 사람이 동맹을 문재인, 이재명이 동맹을 결성했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동훈도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가축 공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문재인, 이재명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죠. 자, 그걸 막아내고 법대로 그 두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쩌면은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